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아이고 당신이 그래도 정치계에서는 형 아니요. 선배님 아닙니까? 좀 한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글쎄요 손을 잡을 마음이 없어 보여요. 연말쯤에 다시 말해서 12월 말에 이준석 나는 당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인가요? 그거는 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을 나가서 새로 뭐 정치 활동 하실 게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그리고 창당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당이 정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다 강연하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당을 창당한다면 아마 12월 27일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은 보수 절멸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당 창당에 뭔가 깃발을 드는 날짜는 12월 27일이 될 것이다. 왜?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보시죠. 자,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 쪽에 비명계랑도 이준석은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신당은 아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게 가지고 갈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왜 12월 27일인지 2011년 그걸 한번 보시죠. 2011년 12월 27일은 이준석에게 이런 날이랍니다. 2011년 12월 27일 날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이준석이 들어가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날짜가 12월 27일, 2011년. 그리고 12월 27일은 4월 10일 총선 한 105일 정도를 남겨둔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정원 의원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바꾸지 않으면 창당은 100%다. 예. 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뭐 당이 안 변하면 내가 무조건 창당하겠다. 뭐 창당하는 건 본인의 자유시겠죠. 예. 뭐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다만 보수와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뛰어나가서 창당을 하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유. 그냥 젊음을 상징합니까? 본인도 나이 40대에서 이제 더 이상 청년 아니라고 하셨고요. 개혁을 상징하나요? 뭘 상징하지요?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정책 공약이란 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그냥 기존의 기성세대를 들이받겠다. 또 외국인도 참지 않겠다. 여가부 폐지하겠다. 예. 굉장히 자극적이고 논란적인 이슈의 시리즈를 계속 발신하는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본인의 정치를 한번 펼 기회를 얻고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이번에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개를 숙이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숙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치의 기회를 얻고 국회에 들어오셔서 뭐 어떤 상임위든지 들어가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법과 제도를 내놓으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그냥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 둘씩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예. 이준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뭐라고 하든 명분을 만들어서 12월 27일에 뛰어나가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쪼그라들고 말 겁니다. 제가 컬트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소수 정당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그 과정 제가 애정이 없으면 나가서 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당도 뭐 인요한 위원장도 끝까지 품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계속 손을 내밀 테니 못 이기는 척 한번 고개를 숙이고 악수하는 것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다시 커져가는 마지막 시간이다. 뭐 12월 27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시간 한번 있죠. 예. 네, 주변 사람들을 좀 넓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소수의 정말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말고 네.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 보수 사람들을 넓게 들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길게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할지 여기서 판단 잘못하시면 이준석 정치는 그걸로 끝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단을 신중하게 잘하시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내가 신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민주당 진영의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고 있습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한 명의 의원은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지셔닝을 위한 언술이지 민주당에서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비명계가 있다. 저는 글쎄요.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서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윤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치훈 부의장 보시기에 어때요? 이준석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내에 비명계가 손을 잡을 가능성 있습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저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보고요. 가능성 1도 없어요? 네, 일단 이준석 신당과 비명계의 차이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은 대부분 다선 의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도 있고요. 조직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역 내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반대가 있다던가 강성 지지자들의 기반을 주축으로 한 도전자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인 것이지 딱히 공정한 경쟁을 했을 때 이분들이 좀 딱히 빌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준석 신당과 함께할 이유는 저는 1도 없다고 보고요. 아, 1도 없다. 예, 이준석 신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준석 후보의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 있긴 있습니다. 그 세대 기반으로 한 지지 기반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 기반이 아니라 세대 기반이거든요. 세대 기반.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면 과거에 김종필처럼 전국 지지도는 한 5%에서 10% 사이더라도 지역 기반이 확실히 있으면 지역구 의석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수제 중심의 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제도로서는 이 소수의 세대 기반으로는 뚜렷한 활약을 내긴 쉽지 않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선거 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성 정당을 낼 수 있는 아직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 정당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손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준석 신당으로서 비례의석에서는 혹시나 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 걸 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비명계 의원들과 손잡을 가능성은 10도 아니고 1도 없다. 이렇게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일축을 하셨습니다.